이름은 남는다. 그러나 그 이름의 무게는 그가 떠난 뒤에야 느껴진다. 2025년 6월, 우리는 한 장의 역사책을 덮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의 맨 아래 작은 글씨로 남겨질 그 한 문장. 그 문장을 우리 국민이 함께 쓰는 것입니다. 그녀는 2025년을 경고했다. 그 여인이 남긴 말 속에 2025년 대한민국의 운명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 운명의 중심에 이재명이 서 있었다면, 당신은 이 이야기를 그냥 넘길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은 지금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서 있습니다. 2025년 6월 헌정사 최초의 조기 대선. 정치적 경랑, 민심의 분열, 미래에 대한 불안.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시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을 이미 50년 전 한 여인이 예언했다면? 그녀의 이름은 바바 반가, 불가리아 출신의 맹인 예언가. 시력을 잃은 대신 시간의 흐름을 본다는 이 인물은 살아생전 소련 붕괴, 911 테러, 2004년 쓰나미, 브렉시트까지 수십 건의 국제적 사건을 예언하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30년. 하지만 여전히 전 세계 정치인들과 정보기관, 군 지도자들은 바바 반가의 예언을 비공식 참고 자료로 유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그녀의 예언집 속에는 의문의 구절이 등장합니다. 6의 달, 동방에 분열된 땅에 피바람이 분다. 사람들은 운명을 원망하고 그들 중 한 사람은 시험대에 오른다. 그는 바람을 거슬러 걷는다. 바바 뱅거 예언 필사본 일부 1979년 구술 기반. 여기서 말하는 6의 달, 바로 6월. 동방에 분열된 땅은 많은 해석자들이 한반도를 지목합니다. 남과 북으로 나뉜 유일한 분단 국가. 그리고 지금 그 남한에서는 국민의 선택으로 대통령이 다시 바뀌는 정권 격동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시험대에 오른다. 그는 누구일까요? 예언 연구자들은 이 문장을 분석하며 한 이름에 주목했습니다. 바로 이재명입니다. 왜 하필 이재명인가? 이재명.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이처럼 양극단의 평가를 받는 정치인이 또 있었을까요? 한쪽은 그를 소외된 민심의 대표라 말하고, 다른 한쪽은 정치적 독종 선동가라 말합니다. 누군가는 그의 입을 듣고 희망을 보고, 또 누군가는 그의 눈을 보고 분노를 느낍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모두가 인정합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정치 한가운데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2025년, 그는 다시금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영원히 정치의 중심에서 사라질 수도 있는 결정적 분기점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바바 반가의 예언 속 표현, 시험대, 바람을 거슬러 걷는 자, 피바람, 운명을 원망하는 사람들. 이 모든 상징이 그를 향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예언은 상징이다. 그런데 이 상징은 너무도 구체적이다. 바바 반가는 구체적인 이름을 남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상징을 남깁니다. 6의 달 6월, 대한민국 조기 대선 일정과 정확히 일치. 분열된 땅 분단 국가 유일의 민주정 정권 교체 시기. 운명을 시험받는 한 사람, 현재 정치권에서 가장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 바람을 거슬러 걷는다. 극단적 지지와 극단적 반감을 동시에 받는 자. 사람들의 원망, 민생, 검찰, 언론, 정쟁 모든 곳에서 타겟이 된 존재. 이 모든 키워드가 2025년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에게 비정상적으로 정확히 일치한다면 우리는 그 예언을 다시 읽어야 하는 건 아닐까요? 바람이 분다. 우리는 누굴 붙잡을 것인가? 바바 반가는 미래를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다가오는 그림자를 본다. 하지만 그 그림자 속에 빛이 있는지는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2025년 6월 우리는 그 그림자의 날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이름은 그 그림자 속 가장 중심에 설 수 있는 운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묻게 됩니다. 그는 살아남을 것인가?
그는 대통령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는 정치사 속 마지막 시험대에서 고개를 숙이게 될 것인가? 바바 반가는 그 답을 우리에게 넘겼습니다. 불꽃 속의 사람 운명적 시험대 위의 정치인. 불은 두 가지 얼굴을 지닌다. 하나는 파괴, 하나는 정화. 그 불을 지나온 자만이 중심에 선다. 바바 반가 구술록 중 2025년 6월 한 사람의 운명이 타오르고 있다. 그 불은 뜨겁고 위험하고 예측할 수 없으며 어쩌면 그 속에서 누군가는 타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반대로 그 불을 통과한 자만이 진정한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바바 반가는 말한다. 그녀가 예언한 불꽃 속의 사람. 그건 누구인가? 예언 연구자들은 이 상징을 두고 하나의 이름에 주목했습니다. 이재명. 1점 그는 왜 불과 닮은 정치인인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은 항상 온도의 정치를 해왔습니다. 극단적으로 뜨거운 지지와 반대, 극심한 논쟁과 파열음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으려 애썼던 그를 향해 언론은 전투형 정치인이라 불렀고 지지자들은 불구덩이 속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라 칭합니다. 2017년 대선 당시 노이즈 돌풍, 2018년 경기지사 당선과 형수욕설 논란,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확정, 문재인 정부 내 내홍, 2022년 대선 패배 이후 곧장 당대표 도전. 그는 안전한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늘 논란 속을, 정치적 화염 속을 뚫고 걸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바 반가가 말한 불의 한가운데에 서서 끝까지 움직이지 않는 자란 바로 이 인물을 두고 한 말일까요? 2점 사법 리스크라는 운명의 불길. 이재명의 2025년은 다른 정치인과 다릅니다. 그는 단지 대선 후보가 아니라 사법시험대에 함께 오른 유일한 정치인입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 백현동 특혜 의혹, 쌍방울 불법 송금 연루, 위증교사,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판이나 의혹이 아니라 불처럼 확산되고 있는 검찰 수사의 불씨입니다. 바바 반가는 말했습니다. 불은 처음에 작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바람이 불면 그것이 무엇을 삼킬지 모른다. 2025년 6월, 만약 대선과 동시에 이재명에게 결정적 법적 판단이 내려진다면 그는 불 속에서 승리할까 아니면 소멸할까? 3점 민심의 열기, 그 또한 이재명을 태운다. 불은 외부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에서도 끓어오릅니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민심은 때로 강렬했지만 또 때로는 기대와 실망이 반복된 피로의 감정으로 바뀌어 왔습니다. 말은 잘하는데 실천은? 검찰과 싸우는 건 좋은데 민생은? 모든 게 음모인가? 그도 결국 정치인일 뿐 아닌가? 이재명은 바바 반가가 말한 자기 신념에 불을 붙였으나 민심의 열기에 데일 수 있는 자입니다. 불이 너무 크면 그를 따르던 이들도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2025년 대선은 그가 얼마나 열기를 통제하고 얼마나 자신의 불꽃을 정화의 불로 바꾸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4점 그는 불을 이겨낼 자격이 있는가? 바바 반가는 예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을 이겨낸 자는 태양처럼 빛나리라. 그러나 불을 이용한 자는 잿더미 위에 서게 되리라. 불을 극복의 통로로 삼은 자와 불을 정치적 무기로 삼은 자는 운명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은 지금 불을 이겨내려 하는가? 아니면 불을 조율하며 이용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따라 그의 운명은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불은 시험이다. 그리고 불은 드러낸다. 2025년 6월 조기 대선의 현장은 마치 용광로처럼 뜨거울 것입니다. 여론, 언론, 수사, 정당 내 권력투쟁, 국민 피로감. 모든 것이 불의 형태로 후보들을 덮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길의 정중앙. 거기에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서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는 불에 익숙한 자입니다. 그러나 익숙하다는 것이 불을 이겨낼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는 마지막 불길 속에서 태양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질 것인가? 그 운명의 불꽃은 이미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민심은 칼이다. 그는 지지를 얻을 것인가? 버림받을 것인가? 그를 세운 것도 민심이요. 그를 쓰러뜨릴 칼도 민심 안에 있다. 바바반가 구술 중 1982년 6월. 정치는 바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바람은 바뀌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바람보다 더 빠르게, 더 날카롭게 움직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민심입니다. 바바반가는 생전에 민중의 칼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정치인은 검젠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민심의 칼끝 위에 서 있는 존재라고 말했죠. 그녀의 이 말이 2025년 대한민국,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이름에 정확히 포개지고 있습니다. 1점 민심의 무게는 언제 변하는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은 단연 민심과 가까웠습니다. 그는 늘 서민의 편이라는 이미지를 바탕으로 기본소득, 공공개발, 탈검찰 개혁, 지역 균형정책 등을 전면에 내세웠고 그 결과로 누구보다 강한 팬덤과 충성도 높은 지지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민심이란 것은 물과도 같습니다. 처음엔 따뜻한 물일지 모르지만 조금만 온도가 달라지면 금세 얼어붙거나 끌어 넘쳐버리기도 하죠. 이재명이 가장 강한 지지를 받았던 2021만 2022년. 그는 대한 정치인, 미래 리더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사법 리스크, 당내 갈등, 말실수, 책임 회피 논란 등으로 그를 향한 민심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점 바바반가가 경고한 민중의 칼. 사람들은 그를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 칼끝은 그를 향한다. 바바반가 1980년대 후반 구술 중 바바반가는 민중이 처음엔 지지로 사람을 밀어주지만 그 사람이 민심의 흐름을 놓치거나 자신을 위한다는 착각에 빠지면 그 칼이 응징의 검으로 변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그 칼 위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지지자들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기반은 이성보다 감정, 논리보다 분노, 사실보다 인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 구도에서 민심이란 언제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고 그 순간 칼은 보호가 아닌 단죄의 도구가 됩니다. 3점 이재명과 민심 사이의 균열 구조. 지금 이재명 정치의 가장 큰 위기는 검찰 수사도 야권 연대도 아닙니다. 그것은 중심 민심과의 거리감입니다. 정책은 좋은데 너무 혼자 한다. 정치를 하는 건가? 싸움을 하는 건가? 결과는 없고 구호만 크다. 늘 음모와 피해자 프레임만 반복된다. 이 말들 어느 누구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론조사와 온라인 민심, 지역 반응에서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는 이탈의 목소리입니다. 바바반가는 예언했습니다. 군중이 하나의 방향을 향해 걷기 시작할 때 그 흐름을 막을 수 있는 지도자는 없다. 오직 함께 걷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이재명은 과연 민심과 함께 걷는 자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앞서고 있다고 착각하며 이미 군중과는 엇갈린 길을 걷고 있는 걸까요? 4점 민심은 감정이고 감정은 예언보다 빠르다. 예언은 미래를 읽습니다. 하지만 민심은 감정의 순간에 따라 미래를 뒤바꿉니다. 바바반가는 이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언자였지만 동시에 민심의 무서움을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하늘은 별을 움직이지만 땅은 사람의 마음이 움직인다. 그리고 그 마음은 칼보다 빠르다. 이재명이 정말로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그는 자신의 말보다 국민의 침묵, 자신의 계획보다 국민의 눈빛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스스로 쥐고 있다고 믿었던 검이 그를 향해 돌아서는 날이 머지않을 수 있습니다. 지지와 단죄는 같은 손에서 나온다. 민심은 움직입니다. 그건 자연의 원리이고 정치의 기본입니다. 이재명은 그 움직임에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그는 진심으로 귀를 열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자신에게 유리한 말만 듣고 있는가? 그는 국민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지지자만 바라보고 있는가? 2025년 6월,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 손과 그를 무너뜨릴 손은 다름 아닌 같은 손, 즉 국민의 손입니다. 바바 반가는 이를 민중의 칼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칼이 어느 쪽을 벨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름은 빛나나 그 자리는 비게 된다. 좌절의 그림자. 모두가 그의 이름을 외쳤으나 정작 그 자리는 그를 기다리지 않았다. 바바 반가 구술 예언 중 2025년 6월 조기 대선이라는 급류의 한가운데 대한민국은 새로운 지도자를 향해 나아갑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누가 가장 유력한가?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 확률이 가장 높은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 이름을 떠올립니다. 이재명. 지지율, 인지도, 당내 입지, 대중 연설력, 이미지. 정치인이 갖춰야 할 대부분의 수치와 조건에서 이재명은 여전히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바 반가는 이와 정반대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는 많은 이들의 입에서 불렸고 깃발에도 그의 이름이 적혔으며 청문 앞까지 도달했으나 문은 그에게 열리지 않았다. 이 말은 정점 직전의 좌절, 즉 권력의 문턱에서 멈춰서는 운명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왜? 1점 이름과 권력의 간극. 이재명은 분명한 정치 브랜드입니다. 그의 이름은 사이다의 상징이었고 기성 정치권에 대한 반감을 가진 유권자들에게는 희망의 대체제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름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가 실제로 그 자리에 오르는 것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은 정치적 브랜드인 동시에 공격의 타깃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를 반대하거나 두려워하는 세력도 함께 커졌습니다. 그는 이름값이 커진 정치인이지만 그 이름이 권력의 문을 밀어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2점 후보 1위가 언제나 당선자는 아니다. 정치 역사에서 우리는 종종 이런 장면을 보아왔습니다. 지지율 1위를 달리던 후보가 마지막에 무너지는 일, 당선 가능성이 높다던 정치인이 내부 분열과 외부 공작으로 낙마하는 사례. 이재명 또한 그 가능성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바바 반가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의 새벽이 가장 어두운 이유는 그가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바로 대중이 모두 그가 될 것이라 믿는 순간 오히려 그가 가장 위험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경고입니다. 3점 정치 구조 속에 보이지 않는 벽. 이재명의 정치 인생은 정면 돌파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조기 대선이라는 특수 상황은 정면 돌파형 정치인에게 불리한 구조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기 대선은 준비 기간이 짧고 여야 연대가 불안정하며 민심의 피로도가 높고 언론과 여론의 변동폭이 크기 때문입니다. 즉, 이름값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때 바바 반가의 예언은 어떤 실체도 보이지 않는 벽을 말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갖췄으나 다만 보이지 않는 손이 그의 의자를 다른 쪽으로 밀었다. 이 보이지 않는 손은 정당 내 역학일 수도, 사회 분위기일 수도, 혹은 국민의 내면 깊숙한 거부감일 수도 있습니다. 4점 이름은 남는다. 그러나 자리는 남지 않는다. 바바 반가의 예언은 언제나 두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사람의 운명, 그 아래 숨겨진 민중의 판단. 이재명의 이름은 설령 대통령이 되지 않더라도 2020년대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큰 이름 중 하나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름이 남는 것과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바바 반가는 경고합니다. 이름은 기억될지라도 그는 그 방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당신은 이름을 따를 것인가, 자리를 지킬 것인가. 2025년 6월
족이 돼서는 수많은 이름들을 광장에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 단연 눈에 띄는 이름 하나, 바로 이재명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인지는 이제부터 우리가 보게 될 이야기입니다. 바바 반가는 이름은 빛나나 자리는 비리라는 예언을 통해 우리에게 한 가지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할 것인가? 아니면 그 자리에 앉아야 할 사람을 찾아낼 것인가? 이제 선택은 우리 손에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묻는다. 내가 그 사람이었는가? 모두가 그를 가리키던 그날,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그 사람이 맞는가? 바바 반가 예언 필사 노트 중 1981년 4월. 2025년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럽습니다. 정치는 혼탁하고 국민은 지쳤고 지도자 하나 바뀐다고 세상이 달라질까? 모두가 회의하고 있는 이 순간 한 사람만은 조용히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바바 반가는 수많은 예언 속에서 단 하나의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바라보는 자인가? 오늘 우리는 그 질문을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 중 하나인 이재명에게 던져봅니다. 1점 모든 정치인은 언젠가 자기 자신을 마주한다. 정치인은 늘 외부를 향해 말합니다. 국민을 향해, 언론을 향해, 반대편을 향해 외칩니다. 그러나 바바 반가는 말합니다. 소리는 바깥으로 나가지만 운명은 안쪽에서 만들어진다. 이재명 역시 지난 10여 년간 끊임없이 세상과 싸워왔습니다. 언론, 검찰, 여당, 때로는 야당까지. 그 싸움 속에서 그는 언제나 피해자이자 전사였습니다. 하지만 대선은 다릅니다. 그건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자신이 정말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를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무대입니다. 이재명은 지금 그 무대 위에서 마침내 조용히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진짜 이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 2점 내가 그 사람이라고 믿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 이재명은 자기 확신의 정치인입니다. 그는 말에 힘이 있고 결단력이 있으며 자신의 정책과 철학에 대해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바 반가는 그 점에서 경고합니다. 스스로를 구원자라 믿는 순간 그는 민심의 눈에서 멀어진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